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 시장과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맥 같은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종 상당히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날아다닐 때 중국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언젠간 이것이 이제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그런 국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아 돌아온 반도체 지수라고 써놨는데 네, 터미네이터네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대만이 좋았던 때에 비하면 중국 반도체는 이게 0 밑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100% 이거 미중 전쟁의 기술 전쟁의 영향이었죠. 네. 근데 그 기술 전쟁 해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최첨단을 제재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범용 제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14나노 이하는 이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수도 놓고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지수가 좋지만 중국이 가장 짙은 색깔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하죠. 네. 그래서 지금 5월달 들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30% 심지어는 뭐 258% 이렇게 막 올라가는 회사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주가가 아주 놀라울 만큼 반등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나 이런 추세인데, 첫 번째는 수요를 봐야 되는 것이요. 반도체는 핸드폰, PC, 자동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증가율로 보면 스마트폰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작년 1, 4분기 대비해서는 이것이 거의 한 20% 정도 플러스예요. 그리고 5G 핸드폰의 비중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보더라도 지금 삼성 기업별로 보더라도 2020년 1, 2분기에 비하면 2021년 1분기가 확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PC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코로나 특수겠죠. 그래서 이게 언택을 하다 보니까 쇼핑하고 사무실 이거 전부 다 노트북으로 쓰다 보니까 PC 출하도 이것이 2021년 1분기가 증가율이 거의 50% 가까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서버인데, 서버도 이게 데이터량이 늘어나니까 이거 투자 안 한다 그러는데도 이거 증가폭이 이게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증가폭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이게 플랫폼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이 커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비메모리는 확실하게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그 출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이게 배터리 자동차용 반도체 배터리가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용 지금 반도체.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완전 화장지하고 같다. 네. 사람들이 사재기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쇼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수급이 훨씬 좋고, 그래서 이제 재고도 보면 IDM,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일광 공정 기업들은 재고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TSMC나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의 경우는 재고가 이게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IDM, 그 반도체 전체 공정을 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고, 지난번에 TSMC 보셨지만 TSMC 주가가 안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안을 놓고 보면 TSMC가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재고 관리가 종합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더 어렵다는 상황인가요? 그것보다는 네. 이제 과잉 주문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과잉 그래서 주문, 과잉 생산. 쇼티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먼저
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주해가지고 이제 많이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패밀리스들의 경우들은 보면 이게 재고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우는 쇼티지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특정 분야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패밀리스는 재고가 높다는 거예요. 높은 분야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뭐 재고가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네. 지금 2018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파운드리 회사들의 재고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팹리스도 재고 올라가는 대신에 중국도 보면 그 반도체 제조 IDM 같은 경우는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팹리스 같은 경우가 뭐 이게 그 5나노, 7나노 갖고 막 얘기를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5나노 비중이 1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40나노, 16나노, 10나노짜리 이건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선 발주 때문에 재고 부담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약간의 그 재고 부담이 있지만 미국이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약간 쇼티지가 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제 수가 난 것이 모든 반도체 회사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이게 지금 뭐 역대 최대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대로 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그 출하 금액도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재고가 과잉한 부분도 있고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같이 있지만 장비 회사는 내나 할 것 없이 다 최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쇼티지가 난 부분에 투자를 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와도 비슷한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고 사실은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탑5들의 매출액을 보면 그 2020년에 59억 달러에서 좀 금년도에 77억 달러, 내년에 88억 달러, 뭐 계속적으로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료 쪽도 반도체 그 장비 재료 쪽도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가 폭들이 보면 다 V자로 우상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리콘 웨이퍼들의 재고를 봐야 되는데 이 실리콘 웨이퍼 자체의 재고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네.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을 보면 이제 대만의 그 반도체 가격 지수인데 이게 지금 1단계 상승했다가 2단계 상승하고 지금 조정 국면이에요. 그러나 이거 반도체 공장은 하나 짓는데 1년 설비 투자 해가지고 기계 정상화 시키는 데 한 1년 해가지고 적어도 2년에서 3년 걸려야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쇼티지에 걸리면 그게 6개월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강세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서버 쪽의 비중이 크다는 거. 지금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이 이제 그 쌓이다 보니까 그 처리하고 저장하는 서버가 오히려 단말기보다도 반도체를 더 많이 먹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D램 가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정 국면에 있지만 그 수준은 떨어지진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계약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추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리드 타임 그 발주해 가지고 그 물건이 도달하는 기간을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공급이 딸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2018년 수준까지도 지금 와 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반도체 판매는 뭐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다, 반짝이다 그러는데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강하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다. 아직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마찬가지로 네. 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보면은 2021년에 좀 플랫하게 봤다가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전문 예측 기관들이 이게 한 15도 정도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측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 코로나 특수가 영향을 미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도 이게 이
척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키지도 보면 트렌드로 놓고 보면 이것이 이게 2020년 9월 달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이제 강세들은 그럼 누가 사서 그런 거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 보면 외국인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거는 그때도 외국인 수급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다. 그렇죠. 외국인이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외국인의 매수하고 지금 반도체 관련되는 ETF의 가격하고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중국 마켓 자체가 이게 외국인이 돌아온 게 하나 있고 지난 우리 시리즈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펀드 발매가 이게 4월달, 5월달에 완전히 죽었다가 5월달 들어서 가지고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수급의 숨통이 튀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 중국이 긴축을 이제 1, 4분기에 세게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월에 100주년 기념이에요. 이벤트가 있군요. 창당 100주년 행사가 지금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100년 만에 하는 잔치에 고춧가루 뿌리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축제 분위기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냐? 이건 이제 대단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미가 1억 8천만 명이에요. 네. 이게 이제 빠지면은 아주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빠질 만한 폭탄을 던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렇죠. 악재 가능성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6월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도 좋아지는 것이 이제 환율이 절상이 되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미국이나 또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길 잃은 스마트 마니들이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네.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은 실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때문에 네. 요리로 이제 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것이 먼저 조정받았고 또 실력보다도 많이 이제 깔아앉은 거죠. 네. 그 미중의 전쟁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쟁을 보면 최첨단 5나노 제품, 7나노, 10나노 이하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일상적인 뭐 이 노트북, PC, TV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호황이라는 거죠. 쇼티지가 날 정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중국의 지금 증시에서 이 반도체 업종이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반도체 업종을 얘기하면서 꼭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근데 그 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양해를 앞두고 뭐 사실 기대했던 부분 못 미치게 중국 시장이 흔들렸었고 조정이 좀 길었고 근데 사실 그때 좀 뭐 원망의 소리 나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뭐 수급도 얘기하지만 펀더멘탈로 얘기를 하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시차가 있을지언정 펀더멘탈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것이 빛을 발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그때 실망해서 중국 투자를 외면하거나 떠났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좋은 반등이나 이런 거를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 투자의 관점에 특히 좀 해외 주식 또 중국 투자에서는 좀 호흡을 길게 그리고 펀더멘탈의 이해를 더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좀 어떻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뭐 이게 산업 공부, 기업 공부를 안 하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고수익 기대하기 어렵죠. 네. 어렵고 이제 알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모르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국한된 업종이 아니라 글로벌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은 중국은 정책 변수를 빼면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트렌드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을 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런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거. 네.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고 네. 또 이제 그걸 깊이 보게 되면 그게 투자 수익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좋은 투자의 어떤 경험들을 성공의 경험들을 좀 쌓아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CEC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